의정 연수 기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부천시 의원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에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분산 대책들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포시가 추가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김포 병원 3곳을 밤에도 어린이 환자를 치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인천시가 25일부터 인천대로 인천기점부터 독대로 구간까지 중앙분리대를 철거하며 인천대로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방의회 의정 연수에 대한 실효성 문제 매번 강조해도 늘 도마 위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여파로 중단됐던 지방의회 국내외 연수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연수가 다시 시작되자마자 의원 간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앞에 있는 여성의 목 부분을 감싸더니 냅다 뒤로 잡아당깁니다. 여성이 팔을 휘저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행동을 이어갔고 급기야 여성이 자리를 떠납니다. CCTV 영상 속 여성과 남성, 다름 아닌 모두 현직 부천시 의원. 부천시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 40여 명은 지난 9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전남 순천, 목포 등지로 합동 의정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일정의 이틀째 날 밤인 지난 10일 순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만찬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 A 의원이 동료인 국민의힘 소속 B 의원 등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걸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냥 넘어가면 이 정도는 이제 또 그래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이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또 다른 여성 의원에게는 음식물을 신체 부위에 던진 뒤 성희롱적 발언을 이어갔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A 의원은 헬로티비 뉴스와의 통화에서 술에 취해 당시의 기억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전후 관계에 대해 파악이 덜 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상대 의원이 불쾌하게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윤리감찰 지시가 내려지자 A 의원은 23일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은 의회 사무국 윤리특별위원회에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이제 의장님 결제 진행 과정이고요. 전체 의원님들한테 또 의원으로서 이제 배부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있는 상태죠. 윤리는 보통 이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이제 회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천시의회는 이번 연수가 끝난 뒤 배우고 경험한 내용을 부천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평했습니다. 이번 연수에 투입된 혈세는 모두 3,400만 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와 인천 서구가 5호선 연장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협의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향후 절차와 방향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 지역구 박상혁 국회의원은 22일 이번 협약을 통해 노선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5호선 김포 연장안이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건설 폐기물 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 서구 영향권 밖으로 한다는 조건이 김포의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김포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노선으로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문제의 대책으로 투입된 대체 버스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포시가 추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대체 버스 노선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도로 정체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안도 시행합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김포 고촌의 한 아파트 단지. 이번 주부터 이곳에서 김포 공항역까지 직행버스 노선이 운행됩니다. 출근길 골드라인 대체 노선으로 마련된 70번 버스의 일원입니다. 김포시는 올해 초 골드라인 대체 노선으로 도입한 70번 버스를 최근 5개 노선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세부 정차역이나 출발역을 다르게 해 수요를 나눈 겁니다.
특히 26일부터 운행되는 70C 노선과 70D 노선은 서울 출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촌 아파트 단지 두 곳에서 출발합니다. 버스의 수요 분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도로 여건도 손을 봅니다. 70번 버스의 운행 경로인 개화와 김포공항역 구간은 차선이 줄고 버스 전용 차로가 끊겨 정체가 심한 구간입니다. 26일부터는 이 구간에도 버스 전용 차로가 들어섭니다. 행주대교 남단교차로부터 김포공항 입구까지 2km 구간입니다. 또 김포대로에서 서울 진입차로는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됩니다. 이렇게 되면 김포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총 10km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가 들어서게 됩니다. 일반 차량의 정체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김포시는 향후 해당 구간의 교통 흐름을 분석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포시는 버스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70번 버스를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버스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예산이나 절차 문제가 남아있어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포 병원 세 곳이 밤에도 어린이 환자를 치료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 됐습니다. 김포에서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히즈 메디병원과 김포 아이제일병원, 아름드리 365 소아청소년과 의원입니다. 이 세 곳은 다음 달 12일부터 야간과 휴일에 진료를 시작하는데요. 김포시는 해당 병원들이 야간 진료를 시작하면 김포뿐 아니라 달빛 어린이 병원이 없는 인접 지역에서도 의료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대로 프로젝트를 본격화합니다. 시는 옛 경인고속도로인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 공사 109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지난 50여 년간 도시를 단절시켰던 옛 경인고속도로의 옹벽과 방음벽 등을 철거하고 중앙부에 공원과 녹지, 여가 공간을 조성해 인근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착공하는 109는 인천대로 인천 기점부터 독배로까지 1.8km 구간입니다. 이번 공사는 중앙분리대 철거와 인천대로 인천 방향과 서울 방향 차로와 옹벽, 방음벽 철거, 왕복 4차로 도로와 보도 개설 순으로 총 40개월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중앙부 공원 공사는 별도 발주될 예정이며 오는 2026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인천대로의 통행 속도는 기존보다 하향 조정되며 중앙분리대 철거를 위해 양방향 각 1차로가 통제돼 기존 왕복 6에서 8차로로 운영되던 인천대로의 본선이 왕복 4차로로 축소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행정체제 개편과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 등이 인천시의회의 심의 절차를 밟습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계획 예정인 인천시의회 제288회 정례회 안건으로 15개의 안건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출된 안건 중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과 인천시 재물포 르네상스 조례안, 인천시 글로벌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이 담겼습니다. 우선 시는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행정체제 개편 건의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또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인천시 재물포 르네상스 조례안도 상정했습니다. 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를 위한 인천시 글로벌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도 상정돼 시의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인천시의회가 효성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조사 특위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287회 2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과 보고서에는 효성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갈등 해소 방안 마련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사업 시행자인 JK 도시개발이 제출한 이주 대책과 보상 계획이 성실히 이행됐는지를 검토하고 앞으로 지역 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채택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앞으로의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5월을 우리는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부르죠. 곳곳에 장미꽃까지 만개한 5월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벌써 곳곳에서 5월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무더웠죠. 게다가 이렇게 한반도가 뜨거워지면서 성충의 활동도 활발해졌는데요.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모기는 지난해보다 19일이나 빨리 등장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주는 황사도 말썽이었죠. 이제 좀 마스크에서 해방되나 싶었는데 다시 뿌연 미세먼지로 밖에서 갑갑한 마스크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청객, 태풍 소식에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태풍 마와르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흰남노급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태풍의 이동 경로는 매우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벌써 반갑지 않은 손님 태풍이 등장했다고 하니 놀라울 일입니다. 올여름은 또 얼마나 역대급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될까요?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 참고하셔서 항상 대비 철저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의회 공무원들도 서로 존중하는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된 건데요. 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인천시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영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인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필요했던 특별한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조례 발의의 취지는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대응 체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걸맞게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제도화하려는 그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조례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몇 가지 들자면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둘째는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절차를 정했습니다. 셋째는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 직원의 그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시의회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더라도 상위 법령인 근로기준법을 근거하고 있어서 다른 조직 생활을 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영향력이 있기를 바라죠.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부천교육지원청이 만화 산업을 활용한 웹툰 교육 공유학교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유학교는 교육당국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지역 교육 협력 플랫폼입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부천의 만화산업 인프라와 웹툰 창작 교육 프로그램 등 환경을 지역 맞춤 교육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오는 6월 19일부터 7월 5일까지 제2회 부천 문화 콘텐츠 스타트업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신청 대상은 법인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으로 영화와 게임, 웹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 콘텐츠 기반 기업들과 정보통신산업 혁신기술 기업들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